중국 프로축구 승부 조작 의혹 속에 중국 공안에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가 무려 10개월 동안 구금됐다가 지난 3월 풀려나 화제를 몰았었는데요. 2023년 5월 손준호는 중국 상하이 풍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고류될 랴오닝성 차오양 공항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혐의는 귀국 가공작인 언수뢰죄였는데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손준호 측은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손준호는 지난 3월 석방돼 귀국했고 6월 수원FC에 입단하면서 K리그 1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손준호는 귀국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함구해왔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1, 2차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손준호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뭔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중국 축구협회는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 축구협회가 손준호에게 영구 징계를 내리면서 손준호 리스크는 현실이 됐는데요. 중국 축구협회가 FIFA에 영구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FIFA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내용 검토한 뒤 회원국에 이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준호는 중국 축구협회가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국내외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손준호는 중국 내에서 활동할 수는 없다라며 다만 FIFA의 징계가 확정돼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 무대에서 뛸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FIFA는 회원국의 징계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다. 2013년 때도 대한축구협회가 보낸 징계 내용을 FIFA가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축구협회의 결정이 내려진 뒤 곧바로 손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손준호는 중국 경찰이 저를 중국 초양시에 있는 구치소로 끌고 갔다. 외교부를 통해 아내를 체포해 내가 있던 구치소에서 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겁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이 제 휴대전화 속딸과 아들을 보여주며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엄마까지 이곳으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겠느냐며 빨리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하며 울먹였습니다. 손준호는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건 맞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절대 불법적인 이유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징다오와 2년 6개월간 돈독했던 사이라 금전 거래가 활발했다면서 중국에서 큰 돈을 벌다 보니 그 당시엔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진징다오로부터 승부 조작에 대한 회유를 받은 적 없다. 승부 조작에 대해선 결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준호는 체포 직후부터 결백을 주장했지만 중국 공안은 혐의를 인정하면 석방해 주겠다며 계속 회유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공안은 손준호의 변호사 고용 요청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손준호는 공안이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빠르면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제가 외국인이고 외교 문제도 있어서 보석도 가능하다고 했다.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뭔지도 모르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손준호는 구치소에 수감된 지 3주가 지나서야 가족이 한국에서 고용한 변호사와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손준호가 이미 혐의를 인정해 분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손준호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손준호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에 대한 걱정과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안일했다고 털어놨는데요. 진술 번복 후 손준호는 강도 높은 조사를 수차례 받아야 했습니다. 손준호는 공안이 혐의 인정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공안 조사 당시 음성 파일을 변호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음성 파일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증거라고는 초기 압박 수사를 통한 제 거짓 자백뿐이라며 제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준호는
재판을 앞두고 중국 판사와 고위 간부도 몇 차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축구 선수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며 거래를 제안했지만 저는 승부 조작이 엄청난 불명예라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들이 제게 이 내용을 절대 누구에게도 발설해선 안 된다. 발설 시 큰 문제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손준호는 100% 진실만을 얘기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애문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중국 법원으로부터 20만 위안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돼 있던 10개월만큼의 형량을 받는 걸로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 이체 내용의 중국 법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갖다 붙였다는 취지로 승부 조작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손준호는 금품 수수 자체만 인정했지 승부 조작 등 대가성을 인정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20만 위안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본 건지 손준호가 20만 위안을 어떤 이유로 받았다고 판단했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당초 손준호에게 60만에서 65만 위안 규모의 뇌물 수수 혐의를 씌웠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는 금품 수수에 대한 대가성 입증 여부가 관건인데 손준호는 중국 공안이 지해 1월 산둥, 상하이 전 승부 조작에 내가 가담했다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손준호는 불법 구금 강압 수사를 못 이겨 거짓으로 자백했으나 이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60만에서 65만 위안 뇌물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자백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구금 기간 내내 무혐의를 호소했다는 손준호는 재판에서는 중국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20만 위안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승부 조작 혐의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국 축구협회가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한 만큼 판결문에 손준호의 승부 조작 혐의가 언급됐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한국 시민 손준호의 비국 가공작인원 수뢰 혐의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고 손준호는 유죄를 인정했다. 법정에서 참여하고 항소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중국이 법치국가임을 강조하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번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가 공개되기 전과 180도로 바뀌었는데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중국에 구금되어 있던 손준호였기에 이전까지는 손준호를 향한 우려가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국 축구협회의 징계가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걱정한 시간이 아깝다. 언플로 중국 하교 외교부 몇 달을 욕먹었냐. 중국이 이해되긴 세상 처음이다. 내마 갈고 보니 중국도 외교부도 납득된다. 20만 원도 아니고 모르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몰랐으면 돌려줘야지. 돈 받은지는 몰랐다. 연봉이 40억인데 겨우 3천만 원 때문에 이 난리가 났던 거냐. 내가 중국 공안이었어도 앞뒤가 말이 다른데 안 풀어준다라며 손준호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이렇게 된 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처사가 아닐까 합니다. 눈물의 호소가 아닌 더 구체적인 해명을 기다리겠습니다.